자, 오늘 혈관부터 이제 순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혈관. 당연히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되겠지, 그지? 조용히 드시고. 그래서 이 혈관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자,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일단 동맥하고 정맥은 따지면 우리 자동차 다니는 길로 따지면 고속도로야, 고속도로인 거고, 모세혈관은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렇게 조그만 국도, 시골길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일단 동맥이라는 혈관은 당연히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야.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을 이제 그걸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 어디야? 심장에서, 이제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이라는 게 있잖아. 심실이지, 그지? 네. 근데 동맥은 무조건 어디 연결돼 있다? 심실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 심실에.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혈관은 반대로 심장에서 나간 피가 이렇게 우리 온몸 한 바퀴 돌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 정맥이에요. 심장에서 심장으로, 그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정맥이 되는 거야. 알겠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는 피가 이제 심장에 모이는 곳이 어디? 심방이 되는 거지, 그지? 심방에 연결이 돼 있어. 자, 뭐 이제 심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 심실하고 심방이 있는데 심장이 어떻게 돼? 뛰잖아, 그지? 근육으로 된 주머니를 계속 수축 이완을 반복한단 말이야. 그런데 심실은 피를 내보내기 때문에 얘네가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해. 그러니까 피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간단 말이야, 동맥을 통해서. 동맥은 혈압이 어떻다? 매우 높아요. 자, 이 혈압이 높아. 혈압이 높아. 그럼 니네 생각해봐. 물도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다음에 뭐야? 뭐 우리 앞서 배웠던 공기도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피도 어때?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 아니야. 정맥이 혈압이 어때야 돼? 가장 낮아요. 정맥은 반대로 혈압이 낮아. 자, 동맥은 혈압이 높잖아. 심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높으니까 그걸 버텨야 되잖아. 그치? 안 그러면 혈압 때문에 어떻게 혈관이 터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요. 굉장히. 동맥은 혈관벽이 매우 두꺼워. 매우 두꺼울 뿐만 아니라 피가 이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거든. 그치? 자, 여기다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볼게. 봐라. 심장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보세요. 방이 4개가 있지? 아래쪽에는 심실이라는 게 있고 위에 있는 게 심방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게 무슨 심실?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각각 심실과 심방에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심실은 좌심실이라고 하는 것과 우심실이라고 하는 곳은 피를 당연히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좀 두꺼워. 응? 그 중에서도 좌심실은 좀 이따 혈액의 순환에서 얘기하겠지만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심실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야. 제일 두꺼워. 그러면 여기 있던 피가 채워질 때는 여기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여기 채워진 피가 수축하면서 한 번에 퓨 이 동맥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좁은 동맥에 한꺼번에 피가 많이 나가. 근데 다 나가면 여기가 없잖아. 근데 여기가 피가 채워지는 동안에 피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 동맥이라는 혈관에 피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단 말이야. 들어올 때 혈압이 높아. 안 그럴 때 혈압이 낮아. 그러니까 이거를 혈압이 높을 때 두껍기도 하지만 그걸 버티기 위해 혈압이 높을 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얘는 뭐한다?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어. 자, 요거 두 가지 물어볼 거야. 동맥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요 두 가지 써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알겠어? 혈관벽이 매우 두껍고, 그 다음에 피가 들어올 땐 늘어나고 안 들어오면 줄어들고 하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는 탄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하는 거 심장 박동이라고 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동맥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 이건 우리가 맥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맥박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니?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께 피부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혈관이 보이거든. 요거는 정맥이야. 좀 이따 나와요. 동맥은 어디 있냐? 피부 깊숙한 곳에 있어. 피부 깊숙이 있어. 그만 드시고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동맥은 이런 특징을 가져. 좀 이따 이제 그림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정맥은 반대로 이제 어떻다? 혈압이 낮아요. 그거 생각을 해봐. 피는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니까, 봐봐. 동맥에서 피가 나가요. 내려가지? 여기 발가락 끝까지 갔어. 근데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올라와서 혈압이 점점 낮아지거든. 혈압이 낮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피가 어떻게 돼? 거꾸로 내려갈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중간중간에 정맥이라는 혈관에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이 낮아서 피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한다. 아니 근데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진 않지. 계속 돌리고 이게 심장이 박동해서 피가 계속 도니까 멈추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판막이 없으면 거꾸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판막이 근데 있는 거야. 거꾸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이제 판막이 고장나는 피가 이제 한쪽에 모여있어서 이게 혈관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하지정맥류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 되는 거지. 정맥에 있는 판막이 이제 고장이 나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있다. 판막. 물론 이제 얘도 두껍기는 한데 뭐 이거 동맥만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혈압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탄력은 없다. 탄력성은 없다. 이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그지?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얘는 결국 이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뭐야? 거미줄처럼 쫙 뻗어있는 혈관이 뭐야? 모세혈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 게다가, 얘는 피가 흐르는 이유는 뭐야? 그 혈액 속에 여러 가지 뭐 영양분이라든가 좋은 산소 이런 게 들어있거든. 그걸 주변에 있는 세포들한테 나눠줘야 돼. 최종적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나눠주려면 뭐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야 되는 거고, 혈관이 두꺼워야 될까 얇아야 될까? 벽이 두꺼우면 내가 이쪽에서 건너편에 주지를 못하겠지. 근데 모세혈관은 굉장히 해서 어느 정도를 아느냐면 세포 하나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겹에 세포층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굵기는 굉장히 얇은데 반해서 봐라.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전체 단면적이라고 하거든. 전체 면적은 굉장히 넓겠지. 다 합치면. 그래서 피가 굉장히 천천히 흘러. 여기 피가 빨리 흘러. 혈압이 높으니까 피가 빨리 흐른단 말이야. 우리 수압이 세면 우리 빨리 흐르잖아. 근데 모세혈관은 생각을 해봐.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 영양소 나눠주고 노폐물 받아야 되는데 슝! 가버리면 못 주지, 그지?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서 이게 총 단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천천히 흐른다. 총 단면적이 넓어서 혈류 속도가 굉장히 피가 흐르는 속도 혈류 속도라고 하거든.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니네 모세혈관에서 요거를 꼭 물어봐. 그러면 얘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돼 있고 총 단면적이 넓어서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에 유리하다? 주변에 있는 세포들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주고받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치? 일단 혈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특징을 먼저 적어봤고요. 그치? 그
그다음에 요 이제 심장에 연결된 이 혈관 이론을 잠깐 얘기하자면, 그래서 심실에는 동맥이라고 그랬잖아. 둘 다 피가 나가는 거야. 참고로 좌심실에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우심실에는 폐로 가는 거야. 폐동맥이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위에 거는 심방이잖아요. 아니 심방에는 정맥이라는 혈관이 연결돼 있다면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들어오는데. 좀 이따 혈액 순환에서 나오겠죠. 여기 이제 우심방이야. 우심방에는 온몸을 돌고 온 피가 들어온다. 대정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이제 여기로 나간 피가 폐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 폐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혈액 순환에서 나오니까 일단 명칭은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뭐 좌심실과 우심실에 연결된 혈관. 우심방과 좌심방에 연결된 혈관 이름, 요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 그림을 가지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혈관 아까 동맥, 정맥, 뭐 모세혈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 여기 뭐야? 정맥인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혈관 벽이 어때? 얇게 이렇게 나눠놨지. 굉장히 두껍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위가 심장이라면 심장에서 이제 동맥을 통해 피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그 동맥을 타고 내려온 피가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C가 뭐야? 모세혈관.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주변에 세포들이 있겠지. 그지? 근데 모세혈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벽이 매우 가늘고 대신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보니까 단면적이 넓어서 피가 천천히 흐르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받아. 그럼 모세혈관은 세포한테 뭘 주겠냐? 좋은 거 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영양소라든지, 산소 이런 것도 건네주게 되고요. 세포로부터는 좀 이따 이제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받아. 근데 그 산소는 주고 노폐물을 받아서 얘가 다시 이제 이 B 정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뭐야?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맥은 혈압이 낮아. 심지어 누구보다 낮냐면 니네 피가 이렇게 흐르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니까 모세혈관보다도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이 피가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너희 만약에 판막의 기능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이 심장에도 들어있지만 정맥이라는 혈관의 혈압이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판막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판막이라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맥은 이 옆에 뭐가 있냐면 근육이 있어, 근육. 이렇게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눌러주는 거야. 그래서 피가 올라가고 내려오려고 하면 다치고 올라가고 내려오려고 하면 다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치? 피가 실제로 거꾸로 내려올 일은 없게 되는 거지. 그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맥은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다. 반면에 정맥은 그거보단 얇다.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느다랗다. 대신에 총 단면적이 넓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혈관들의 특징을 쭉 정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 우리 책에 이제 그 밑에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지. 봐. 여기 그래프 하나 나오죠? 여기 이제 심장으로부터의 거리야, 거리. 심장으로부터 거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거기 봐봐. 오른쪽 아래 보면 나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혈압 그냥 상대량이 나와. 상대.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보자. 여기 나눌게. 자, 그래서 니네 여기 동맥에서 이제 심장에서 출발해서 동맥을 타고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을 타고 가는 거니까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가면 갈수록 심장이 멀리 가는 셈인 거야. 그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이라고 하면 자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피가 흐르는 거니까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갈수록 혈압은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니?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제 심장 그림을 썼다 지었지만 동맥은 어때? 피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장에 수축한 피가 들어와. 그때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피가 이제 채워지는 동안에 동맥은 피가 안 들어오지. 그러면 조금 낮아지는 거야. 이런 식의 분포를 보는 거지. 응? 이런 식. 동맥은 얘네들보다는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또 그 와중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때 동맥의 혈압이 가장 높을 때는 최고 혈압이라고 하는 거고 혈압이 가장 또 낮아졌을 때는 최저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너희가 지금은 그런 검사할 일이 없지만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최고 혈압이 한 120mm, 뭐 Hg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 혈압이 한 80. H는 수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압력의 단위였잖아. 그치? 그냥 그거 써서 똑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최저 혈압은 80mm Hg 이렇게. 요 사이 범위에 해당되면 이게 정상 범위인 거고 이게 너무 높거나 이게 또 너무 낮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동맥이라는 혈관은 혈압이 또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혈압이 높다. 알겠니? 그 다음에 그럼 혈압이 높을수록 피가 어떻게 된다고? 빨리 흐른다고 했지? 네. 맞아?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동맥은 예를 들어 봐봐. 혈압이 높아질 때 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럴 때는 속도가 빨라.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뭐 선생님이 책하고 뭐 자세하게 그리진 않았다만 이거 보세요. 피가 흐르는 속도도 동맥이 다른 혈관들에 비해 가장 빠른 거예요. 다만 동맥이 혈압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피가 흐르는 속도가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선생님 모세혈관 얘기했죠. 혈관벽 자체는 굉장히 가느다라지만 총 단면적이 넓어서 어떻다고? 피가 흐르는 속도는 가장 느리다고요. 알겠니? 자, 요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쓴 게 그 각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속도를 비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단면적이 나옵니다. 총 단면적. 그지? 어떻게 되겠어? 총 단면적. 이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느린 이유는 총 단면적이 이렇게 높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거미줄처럼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가늘지만 전체적인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넓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천천히 흐른다. 알겠니? 그래서 거기 우리 그림을 보면 요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이 세 혈관의 특징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꼭 기억하라는 얘기는 시험에 아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피가 결국 우리 온몸을 계속 순환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혈액의 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혈액의 순환. 그지? 볼게. 피가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계속 순환을 하는데 이게 멈추면 우리는 결국 죽어. 그지? 그러니까 심장 정지가 오면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혈액이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어떤 경로로 순환을 하느냐 그 얘기 한번 해볼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는 체순환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순서를 바꿨을까? 폐순환이라는 게 있고 체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말로는 얘를 소순환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체순환은 대순환이라고도 불러. 얘는 조그맣게 순환한다 이 얘기인 거고 체순환은 크게 순환한다 이 얘기인 거야 민호야. 그치? 자 여기서 폐순환은 뭐냐? 해봐. 순환을 시켜주는 원동력은 누구야? 심장이란 말이야. 근데 폐순환은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거쳐서 그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심장과 폐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을 폐순환이라 해.
반면에 체순환은 뭐겠어? 이게 몸치자잖아.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 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죠? 요 순환을 체순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봐봐. 심장에서 폐를 왜 가는 거야? 잘 들어. 심장에서 나가는 피에는 영양소나 산소나 각종 좋은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피가 나가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영양소나 산소는 세포들한테 나눠주고 각종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 그럼 그 피를 그냥 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자면, 그래서 폐로 이제 혈액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순환은, 자, 혈액 속에 이제 얘가 온몸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산소가 부족하거든. 혈액 속에 산소의 농도를 높여주고, 응? 산소 받으러 가는 거야, 폐로. 왜? 우리가 호흡을 하면 폐로 산소가 들어오겠지? 그 산소를 받기 위해서 심장에서 폐로 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온몸을 돌고 온 피에는 각종 노폐물들, 특히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들이 들어있거든? 그 이산화탄소 버리러 가는 거야, 따지면.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 농도를 높이고, 혈액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추기 위해서 폐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면 심장에서 그 피가 다시 이제 온몸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온몸에 나가서, 자, 체순환은 왜 일어나느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 사이에 또 영양소가 모인단 말이야, 심장으로. 그럼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오고, 내가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친 영양소가 심장에 모이면 그 피가 나가서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하고 산소를 주변 세포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 세포들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치? 받아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환이 뭐다? 체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알겠니?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폐순환이 왜 일어나느냐? 체순환이 온몸 순환이에요? 그렇지.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으로 혈액이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게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용어를 좀 쓴 건데 온몸 순환, 그지?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경로를 얘기해볼게. 잘 봐야 돼. 책 보지 말고 칠판 봐봐, 그지? 다시 얘기하는데 요거 일어나는 목적이라고 해야지, 목적. 그지? 폐순환이 일어나는 목적. 그 다음에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목적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어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울게. 잘 들어. 이 심장이 여기 있다, 심장.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릴 거니까. 자,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이 있지, 그지? 잘 봐. 여기 좌심실, 여기 우심실, 여기 좌심방, 여기 우심방,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폐순환부터 얘기를 해볼게. 무슨 순환이 됐든지 간에 피를 내보내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 심실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심실에는 그럼 아까 무슨 혈관 연결돼? 동맥 연결돼 있다고 그랬지? 잘 봐. 그럼 요걸 이렇게 그냥 그릴게. 실제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심실에서 연결된 이렇게 혈관이 있어. 이거 무슨 혈관이라고? 폐로 가는 거. 동맥, 폐동맥. 그런데 얘가 폐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폐도 포도송이처럼 되게 조그만 수많은 폐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요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 폐로 이렇게 가면 이 폐를 지나면서 산소를 받아. 자, 산소를 받아. 그리고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뭐 이렇게 주는 거지.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 맞아? 그럼 들어오는 혈관은 무조건 심방에 연결돼 있다 그랬지? 이렇게 좌심방에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 심장 구조에서 배웠지만 심방하고 심실도 연결돼 있다고. 그럼 이 심방에 들어온 피는 이제 심실로 내려가는 거지. 그럼 이 심실에서 피를 온몸으로 이제 어떻게 돼?
자, 좌심실에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이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근데 좌심실에서는 그 피가 대동맥을 타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우리 온몸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으로 갈라져 나와서 세포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만약에 주변 세포들이 있다 라고 하면 세포한테는 각종 영양소와 산소를 주고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온단 말이야. 그럼 들어올 때는 정맥이겠지. 아까 정맥. 그럼 요거 이제 온몸을 지나면 정맥이야. 무슨 정맥? 대정맥이라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어디로 와?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어디로 내려가? 우심실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우심실을 다시 폐로 보내서 또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선 온몸 순환부터 써볼까? 자, 온몸 순환. 무조건 온몸 순환이든 폐 순환이든 출발은 심실이라 그랬지, 그지? 온몸 순환은 어디서 출발한다? 좌심실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좌심실에서 피가 출발하면 좌심실에 무슨 혈관 연결되어 있다고? 대동맥. 맞아? 그럼 대동맥을 타고 나가서 동맥을 거쳐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주변 세포들한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얘가 다시 어디를? 대정맥이라는 혈관을 거쳐서 대정맥은 어디 연결되어 있어?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심실에서 출발해서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왼쪽에서 출발하면 오른쪽에 도착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이 우심방에 들어온 피는 어디로 간다고? 쉬지 않고 곧바로 우심실로 간다고요. 어?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폐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야. 무조건 순환의 출발 어디라고? 심실이라고, 심실. 그럼 얘는 이제 우심실에서 출발하는 거지. 자, 우심실에는 무슨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폐 동맥이라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타고 어디로 가? 우리 가슴 좌우에 있는 폐로 간단 말이야. 폐에 가면 수많은 폐포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또 있어.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서 뭐야? 내가 이제 호흡했을 거 아니야? 숨 쉬었을 거 아니야? 그럼 산소를 얻고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다시 이제 어디를 거쳐서? 폐 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곧바로 어디로 내려가? 우심실로 내려가서 폐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폐순환이 끝나서 좌심방에 들어온 피는 곧바로 어디로 내려가? 좌심실로 내려가서 온몸 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무지하게 중요한 요거 꼭 외워야 된다. 경로 알겠어? 어? 이 니네 생물 과목은 암기하는 게 80이란 말이야. 지금 중학교 때는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럼 이때 봐봐. 이 혈관에 다 피들이 흐르고 있을 거 아니니? 이 피를 둘로 나눠, 둘로. 자, 동맥혈이라는 피가 있고, 어? 동맥혈이라는 피가 있고요. 정맥혈이라는 피가 있어. 자, 이거 선생님 꼭 강조하는 건데, 제발 실수하면 안 돼. 동맥에 흐르는 피를 동맥혈이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피 중에서 어떤 피를 동맥혈이라 하냐면, 피 속에, 민호야, 피 속에 산소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야. 대신에 이산화탄소는 적게 들어있는 피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동맥혈이라 부르는 거야. 그냥 흔히 깨끗한 피 뭐 이렇게 얘기한다. 동맥혈이 정맥에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동맥에만 흐르는 피를 아니라 그냥 이런 피를 동맥혈이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맥혈은 상준아 자려고 자세 잡았냐? 허리 펴. 정맥혈은 반대야. 피 속에 산소가 별로 없어. 대신에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그럼 여기 그림 봐봐. 근데 산소는 어디에 많겠니? 얘 봐. 눈치 빠지고 봐. 폐. 폐에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봐라. 폐에서 산소를 내가 아까 받는다고 그랬지. 그 혈액 속에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버린다고 그랬지.
그러면 지금 여기 무슨 혈관이 있어? 이게 폐정맥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폐정맥에 흐르는 피에는 산소가 많어 적어? 많아요. 많겠지. 폐에서 산소를 받았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적겠지. 그럼 그 피가 여기 좌심방에 들어왔다? 네. 이 좌심방에 있는 피 산소 많어 적어? 많아요. 많겠지. 여기 많은 피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 피가 좌심실로 내려가. 그럼 좌심실에 산소 많어 적어? 많아요. 좌심실에 있는 피도 산소가 많겠지? 네. 그 다음에 그 피가 대동맥을 타고 나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갈 때는 산소가 많겠지? 네. 근데 걔가 온몸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 적었죠. 주변 세포한테 산소를 주니까 산소가 적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되돌아오는 대정맥에는 산소가 적네. 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겠네. 맞지? 그럼 이 녀석이 우심방에 들어왔으니까 우심방에 있는 피도 산소가 많겠지? 적은 거 같아요. 적겠지. 그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네. 그게 우심실로 내려가니까 여기도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들어있겠지? 네. 그게 폐에 갈 때까지는 산소가 적을 거 아니야. 다시 패가면 또 동맥.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여기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에게는 뭐가 흘러? 야, 집중 안에 생물 많다고 범위가. 얘네들은 어떤 피가 들어있냐고. 네, 산소 많은 거. 산소 많은 동맥혈이 흐르거나 들어있게 되는 거고,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혈관이나 이 심장에는 정맥혈이 흐르거나 들어있겠지. 근데 봐봐. 자꾸 장난쳐라. 에? 손 올려. 동맥혈인데 정맥에 흐르잖아요. 맞지? 네. 나중에 분명히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다음 시간에 물어볼걸? 동맥에 흐르는 피가 동맥혈인가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요. 강조한다.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태의 피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상황에 따라서 정맥에 흐를 수도 있다고. 아니? 정맥혈도 마찬가지야. 정맥에 흐르는 피가 아니야. 그냥 이런 상태의 피를 정맥혈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환되는 경로를 보면 그렇게 동맥에 흐를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시험 볼 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 대체로 이런 그림 나오거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동맥혈이 흐르고 왼쪽에 있는 절반은 정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그치? 우리 그 책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뭐가 흐르는 거야? 정맥혈이 흐르거나 들어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뭐가 흐르거나 들어있는 거야? 동맥혈이 흐르거나 들어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순환이 일어나는 목적, 그 다음에 그 순환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환은 출발은 무조건 어디다? 심실이야, 심실. 도착하는 곳은 무조건 어디다? 심방인 거.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어려운 게 좌심실에 어떤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우심방에 어떤 혈관이 연결되는지 알고 이 각각 심실과 심방이 연결된 혈관만 알고 끝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혈액이 이런 경로를 거쳐서 순환을 한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울 거냐? 이거 어떻게 나눠주냐 이거지. 그리고 이 폐에 가서는 산소 어떻게 받냐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느냐 이제 요거를 얘기할 거야. 알겠니? 요거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혈관의 종류하고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알겠니?